지난달 쓴 난방비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5평 아파트에 50만 원 넘는 관리비,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를 보고 놀란 분들이 많습니다. 떼기 핫클립입니다. 지난달 관리비 명세서 보시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관리비 60만 원, 주식은 안 오르더니 관리비는 신고가 갱신이란 한탄이 달렸습니다. 달 관리비 고지서 받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옷을 껴입고 추위를 견뎠는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난방비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표 보일러 7년차로 일하고 있는 김종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랭킹스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난방비 효율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장 바로 나가야 되니까 제가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러 가시는 거세요? 오늘은 이제 각방 제어 시스템이라고 이제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달려있는 현장인데 그 고장이 나서 그거를 이제 교체하러 가는 현장입니다. 가스비 인상이 아마 좀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9.8%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저기 난방비가 폭주를 했다. 아무래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LNG 가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입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지 않았을까?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보일러를 틀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집을 적정 온도보다 너무 높게 설정을 해놨다든지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잘못 숙지를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난방비를 좀 많이 내실 수 있겠죠. 보일러가 평균적으로 수명이 한 10년 정도 돼요. 평균 수명이. 다들 잘 모르고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도 한 번씩 점검을 이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뭐 물이 샌다거나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물 새는지도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난방 필터라는 게 보일러에 다 달려 있어요. 이물질이 혹시나 껴서 난방수가 순환이 되는데 뭐 안 좋은 역할을 한다든지, 배관에 철부속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녹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조금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매립되어 있는데 철부속이 있다 이러면은 내가 소비자가 대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난방수를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배관 청소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관 청소를 왜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관 청소는 쉽게 말해서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 물을 끓이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녹물을 끓이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녹물을 끓이는 데는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가스를 더 소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맑은 물을 끓이는 게 에너지 효율적으로 더 좋죠. 훨씬. 네, 그리고 이제 노후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석회가루라든지 아니면 녹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가 이제 보일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보일러 백 안쪽에 이제 열교환기 쪽으로 해서 막힘 현상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보일러가 기능을 발휘를 못 하겠죠. 분배기, 원룸이 아닌 이상은 분배기가 있을 거예요. 분배기에 이제 사용 안 하는 방들이나 분배기를 그 방은 이렇게 잠가 주시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거실이나 잠자는 방 이런 데를 많이 사용하지, 옷방, 창고방이 따로 있어. 그런 데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이거 꺼낼 거만 꺼내고 그리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굳이 난방을 계속 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방들은 잠가 놓으시는 게 좋죠. 분배기라는 게 보통 어디에 위치해요? 집집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보일러실 밑에나 아니면 싱크대 아래 그쪽에 다 분배기가 있어요. 그 분배기 그 다 명칭이 써져 있나요? 어디 방 어디? 다 써있진 않아요. 써있는 집이 있고 안 써있는 집이 있어서, 만약에 안 써있는 집이다 그러면은 전부 다 잠근 다음에 하나만 트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난방을 했을 때 어디가 따뜻해지는지 보시고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가정집에 열화상 카메라가 없잖아요. 방이 10개면은 10번을 해야 돼요. 10번. 네.
보일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이 예전에부터 사용되었던 도시가스 LNG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보일러와 요즘에 나오는 이제 콘덴싱 보일러,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됩니다. 콘덴싱 보일러가 에너지 효율에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나오는 지자체도 있고, 일반 이제 콘덴싱 보일러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데가 지금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연통이 상향 구배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어야 됩니다. 콘덴싱 보일러는 사용할 때마다 이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버려줘야 되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콘덴싱 지원금이 2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2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콘덴싱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인데도 콘덴싱을 설치를 하신 세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매번 물이 나오니까 그 물통에 받아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럼 매번 그 물을 비워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겠죠. 일반을 달아야 되는 곳은 그냥 일반을 다는 게 맞다. 네. 이제 일반 보일러랑 콘덴싱 보일러 이렇게 나오니까 뭐 보일러 교체 의뢰를 할 때 그 보일러실의 배수구 유무 정도는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어요. 근데 일반을 달고 싶어. 일반 안 돼요. 이제 법적으로 콘덴싱 설치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에 살고 바로 아래 배수구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콘덴싱을 달 수밖에 없어요. 설치하는 기사분이 준비해서 다 갔는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그런 소재들은 파악을 해주셔야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기사들이 제일 이제 좀 염려하는 부분들이 갔는데 짐이 막 꽉 차 있어요. 좀 난감할 때가 좀 많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나오는 보일러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워낙에 잘 만들기 때문에 뭐 효과가 뭐가 더 좋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다. 일단 린나이 보일러. 린나이 보일러는 대체적으로 타사 브랜드 보일러들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보일러실이 좀 협소한 데나 이런 데에는 린나이 보일러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대성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자층에서 다른 타사 브랜드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마동석이 성전하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대표 보일러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러시아에 한파가 왔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3개 보일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경동나비엔만 보일러가 안 터졌대요. 다른 보일러도 다 터지고 난리도 났었는데 경동나비엔만 안 터졌어가지고 그래서 좀 세계적인 보일러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러면은 대표님이 싫어할 텐데 저희 귀뚜라미인데 컷. 그리고 이제 귀뚜라미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버전이 있어요. 한국 특허라고 하는데 이제 저탕식이라고 해서 원룸형이나 반지하, 외풍이 많은 곳, 온수가 잘 안 나오는 곳 이런 데에 특화된 이제 저탕식이라고 이제 보일러가 있어요, 따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보일러보다 효능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저탕식 보일러가 뭔가요? 보통 이제 벽에 걸려있는 보일러들이 많잖아요. 벽에 걸려있는 보일러는 순간식 보일러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넣으면은 바로 그냥 데워주는 이런 역할이고, 저탕식 보일러는 물을 얘가 항상 끓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바로 데워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데운 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절약이 되죠. 그래서 온수를 많이 써야 되는 곳이나 뭐 외풍이 심한 곳, 그리고 열 손실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저탕식 보일러를 설치를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열이 빨리 올라오고 따뜻한 물을 더 빨리 쓸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게 각방 제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아까 차에서도 설명 한번 했듯이 그래서 해당 온도가 되면 꺼지게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방들은 잠글 수 있게끔, 난방이 돈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방 제어 시스템이 달려있는 데는 일반 가정집 딸은 이제 안 달려있는 것보다 한 30-40% 정도는 에너지를 절감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축 아파트나 이런 데는 각방 제어 시스템이 의무화가 됐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구축들은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가요?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유선으로는 리모델링 하실 때 전기 이제 통신선을 깔아서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 리모델링을 안 한다 하시면은 요즘엔 또 이제 무선으로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무선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제조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선이 훨씬 더 저렴하고 무선은 조금 그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나가긴 하죠. 여기가 아파트잖아요. 근데 아파트 열 손실률이 주택보다 높나요? 열 손실이 아파트가 더 적죠. 그래서 아파트가 에너지 효율이 일반 주택이나 빌라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주변 열이 있기 때문에 좀 열 손실이 덜한 건데, 한마디로 주택은 이제 옆집, 윗집, 아랫집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아파트는 윗집, 옆집, 아랫집 다 사람이 살고 난방을 틀기 때문에 그만큼 열 손실이 적은 거죠. 그럼 주택은 그 열 손실 보존을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좀 좋을까요? 최대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흔히 이제 파는 이제 뾱뾱이라든지 창틀,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위에 이제 또 커튼까지 해주면은 한 2도 정도는 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열을 좀 보존을 해주시는 게 최대한 난방비를 절약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보일러실에 보일러의 보온도 굉장히 중요해요. 집만 이렇게 따뜻하는 것보다 열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보일러잖아요. 어쨌거나 이게 만약에 보일러가 추운 곳에 있다, 그럼 열을 만들어서 보내주면서 보내지는 물 자체가 조금씩 식을 거 아니에요. 보일러실의 단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출을 켜야지만 동파 방지 기능이 된다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코드가 꽂혀 있으면은 동파 방지 기능은 켜져 있어요. 외출로 켜놓은 이유는 완전히 식은 집보다 좀 덜 식은 데가 빨리 올라오잖아요, 열이. 그렇기 때문에 외출을 해놓는 거예요. 외출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 잘못된 게,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온돌로 쓰면은 절약이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세요. 온돌은 무조건 온돌로 쓴다고 다 절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온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절약이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온돌로 쓰면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온돌을 정말 잘못 쓰시면은 오히려 난방비 더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온돌 모드도 있고 실온 모드도 있잖아요.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보일러실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에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난방에 관련된 표시고 오른쪽은 온수에 관련된 표시인데, 자, 왼쪽으로 이제 실내 난방 같은 경우에는 조절기의 센서가 있어서 이 기온을 측정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현재 기온이 16도다. 내가 설정한 게 22도다. 그럼 깜빡깜빡 하다가 현재 온도를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이게 22도가 될 때까지 보일러가 돌아가는 방식인 거고요. 뭐 어디 센서를 통해서 그 감지를 하는 건가요? 여긴가? 여길 거예요 아마. 올라가죠. 네. 이제 온돌 난방 같은 경우에는 난방수의 온도를 측정해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바닥으로 보내는 물의 온도가 70도로 설정을 한 거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적정 온도가 한 22도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온돌은 보통 55도에서 너무 추우면은 올리고 더우면 내리고, 예를 들어 온돌로만 사용하는데 내가 70도로 쓴다, 이렇게 70도, 75도 쓴다, 그럼 좀 더우실 거예요. 온돌로 하셨을 때는 껐다 켰다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가장 이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예약 난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를 보려면은 몇 시간마다 몇 분씩 돌려야 되는지가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의 최저 이런 수치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은 3시간에 한 번씩만 해도 괜찮아. 그러면은 이렇게 최소값을 찾아서 돌려주시는 게 난방비가 가장 절약이 되실 거예요. 그 적당한 온수 온도는 한 몇 도 정도가 좀 돼요? 온수 온도는 우리가 사실 40도에서 45도가 좀 적정 기준 온도긴 하거든요. 난방비를 아끼시려면은 이렇게 조금 낮게 설정을 해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이렇게 낮게 사용하시면은 좀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50도? 저는 50도 정도를 권장을 드려요. 정말 저약만 생각하신다 하시면은 한 40도에서 45도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난방비에는 좀 절약이 되실 거예요.
혹시 그 외출 기능은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쓰는 게 좀 더 괜찮을까요? 나가실 때마다 외출 핸드폰 나가시면 좋죠.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거다 하면은 예약 난방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죠. 우리 집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한 뭐 4시간에 10분씩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몇 시간에 몇 분 가동하는지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좀 굉장히 많은 꿀팁들을 들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한번 빠르게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빠르게. 예약 난방은 필수. 온수 온도는 40에서 45도 정도로. 외출 기능은 단기간 나가실 때만. 마지막으로 단열을 잘 해놓으셔야 열 손실이 덜 하니까 단열 꼭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일러는 국가대표 보일러. 감사합니다.